네, 국회에서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정부의 또는 대통령의 시행령이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치라고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국회에 이 권한 남용이다, 또 상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권 내에서 청와대 입장을 제대로 반영 안 하고 이런 개정안을 야당과 협상을 해서 통과시켰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문제가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일단 최진영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위헌 소지 논란도 있고 있는데, 자, 국회에서 정부의 시행령을 고쳐라 이렇게 지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오늘 아침 주제가 되지가 않았겠죠. 예. 똑같은 사건을 두고 쟁점에 대해서 그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법적 개의에 조금 더 다수적인 견해는 위헌성이 있다라는 견해인 것 같은데요. 위헌성에 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권력 분립에 반한다. 헌법상의 어떤 입법권 자체는 국회에 있지만 또 국회 법의 위임을 받았던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과 불령과 행정불령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1997년에 국회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와 같은 그 법이 시행령이 법에 반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통보할 수 있다라는 선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와 같은 것을 넘었기 때문에 어떤 행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고 사실 지금까지 따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헌법이 위임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얘기하는 위임이란 것은 이른바 무기속 위임인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그 지역구 투표자들이 소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나라가는 이른바 무기속 위임 원칙에 따르는 것인데 그리고 국민은 국회의원을 무기속 위임으로 해놨는데 그걸 만드는 국회는 그거를 위임을 하면서 그 정부에다가 강제적인 기속 위임 법리를 도입을 한다는 것은 헌법 법리에 이 위임 법리에 좀 맞지 않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학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정치 현실에 비추어서 권력 구도를 바꾸는 그런 점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하루마침에 졸속으로 통과했다는 그런 입법 절차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들이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아침 브리핑을 보면 여야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야 간에도 자꾸 하나를 가지고 국회법 개정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왈가왈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이 이제 시행령을 다 국회에 이제 자꾸 하나 고쳐라.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우리는 국회의원 개개인은 걸어다니는 입법기관 아닙니까? 국회는 어느 특정 국회의원이 그 작구를 문제 삼아서 이걸 고쳐라고 요구했을 경우 입법이 굉장히 지연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상 국회가 여야 통틀어서 국회가 비난받아야 될 법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가장 국회 문제점이 입법이 굉장히 지연된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SNS 시대인데 그래서 과거부터 상시국회 열자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국회 회기 가지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시행령 하나하나를 수많은 거를 어떻게 다 국회가 통제를 하겠습니까? 통제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여당은 통제라고 보는 거죠. 기본 시각이. 그래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행령보다는 상위 개념이 법률 아닙니까? 근데 시행령이 법률의 정신과 어긋날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에 좀 반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경우에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역할, 기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국회 쪽 입장인데 그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임 법리, 아까 말씀드렸던 위임 법리에 따라서 이제 모법의 상위법과 어긋나는 법을 시행령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위법에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 사건이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가서 그 시행령의 유효성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국회가 직접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논리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그 논리를 확장시킨다고 하면은 만약에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만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거를 구체적 사건도 없이 그냥 그 법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른바 구체적 규범 통제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어떤 헌법재판소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의회가 직접 이거를 법을 시행을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른바 구체적 사건이 아닌 추상적인 법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입법 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한 어떤 깊숙한 어떤 논의도 없이 한 번에 그냥 밤에다가 4시간, 3시간 만에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적인 어떤 큰 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잠시 정리를 하자면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간통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폐지를 시킬 수는 없죠. 간통법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심판을 해서 거기서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나왔을 때 간통법을 폐지하는 수준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은 법 자체에 어떤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치 배가 항구를 떠나고 나면은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뭐냐면 처음에 배를 만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길을 가는데 그 어떤 특정 길을 가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회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서 구체적 타당성과 전문성을 함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이 만든 취지에만 비추어서 시행령을 운영하라는 것은 조금 어떤 현실에 조금 반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 당과 청의 그 갈등에 초점을 맞춰서 짧게 한 가지 여쭤보면은 친박계 입장에선 이번 협상에서 여당이 좀 끌려다닌다고 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주환 기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윤상현 정무특보 겸 새누리당 의원이 원칙 없는 절충주의가 이런 안을 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혜준 수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뭐냐면은 정치라는 거는 타협이고 절충인데 어떻게 권한도 안 주고 그 100% 청와대 입장만 반영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게 된 계기는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게 주 목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야당에서 부수적인 어떤 연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결론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청와대 입장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여당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됐는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쉽게 말해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부작용이 나타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 좀 사후 약방문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네, 뭐 또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령에 대해서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강제를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